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 해는 놈님이 되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순서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부로 처음부터 다시 황당한 대장동 재판입니다. 자, 오늘부터 대장동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게 됐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크게 지금 세 갈래로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두 갈래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빠르면 10월 정도에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나머지 사건은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게 됐고요. 특히 사실상 오늘부터 재판이 새로 시작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빨라야 1년 뒤, 오늘로부터 1년 뒤, 그러니까 내년 7, 8월은 돼야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사실 높아졌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오늘부로 처음부터 다시 황당한 대장동 재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은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정진상 실장은 얼마 전까지 사실상 김용 부원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사실상 같은 재판을 받았다. 사실 재판을 따로 절차가 진행되긴 했지만 거의 함께 재판이 진행됐고 같이 묶여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 오늘은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진상 실장은 428억 약정설, 이른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24.5%를 유동규로부터 받기로 했다는 428억 약정설, 그 다음에 뇌물과 떡값 등 2억 4천만 원을 유동규로부터 받았다라는 이런 혐의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원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조병구 부장판사가 이 정진상 실장의 재판을 담당을 했었는데 갑자기 정진상 실장의 재판을 형사 34부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용 의원 건 재판만 끝내겠다,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리죠. 자, 그러면서 이 조병구가 34부로 보낸 이 정진상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면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동안 무슨 증언이 있었고 어떤 진술을 했고 이 얘기들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되짚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라고 그러는데 이 재판부 갱신 절차를 진행을 해야만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증인 신문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증인 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하거나 그게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증인 신문 내용을 이 테이프나 비디오를 놓고 다시 틀어봐야 돼요. 싹 틀어봐야 돼요.
사실 이게 증인신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 안 했다도 중요하지만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표정이 어땠다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말을 안 하는 경우. 자, 당신이 사람을 죽였나요? 라고 했을 때 라고 하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머뭇머뭇하면서 그게 라면서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기록이 될 뿐 화가 나는 표정을 참지 못하는 듯 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건지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않은 건지 이런 내용은 기록을 일일이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그 상황, 진술하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진행됐던 증인 신문을 법정에서 다시 틀어봐야 돼. 야, 심각하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작년 한 11월부터 재판이 시작돼가지고 올 6월까지 6개월 이상 거의 매주 진행됐던 재판,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씩 진행됐던 재판을 다시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되새김질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오늘이 그 첫 번째 날인 겁니다. 갈 길이 멀죠. 자, 다시 시작된 첫날이 되다 보니까 공방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또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그러면서 검찰은 이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들이 지난달 16일에 했던 이 기자회견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기자회견 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이 말이 되나요? 검사들은 툭 하면 기자들 만나가지고 앞으로 흘려주고 뒤로 흘려주고 옆으로 흘려주고 하면서 정진상 실장 측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한 해 만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유동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실컷 다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진상 측은 기자회견도 하지 말라? 말이 안 되죠. 자, 이를 두고 어쨌거나 검찰하고 정진상 실장 측하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정진상 실장이 지금 보석으로 석방되어 있는 상태죠. 일단 구속됐다가 구속기간이 만료될 쯤에 보석으로 석방이 된 상태였는데 주거지 제한 문제를 두고 너무 자유롭게 외출한다고 시비를 검찰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실장은 성남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냐?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겁니다. 시비를 건 거죠.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좀 더 적극적이고 고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풀려나 있더라도 위축되어 있고 활동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풀려나 있는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소극적으로 나오기를 재판에 소극적으로 나오기를 사실상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즉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도 그렇고 정진상 실장 측도 그렇고 서로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억울해요. 왜? 지난 6개월 동안 유동규 진술을 얼마나 열심히 때려 박아놨는데 유동규가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폭로를 해왔단 말이에요. 법정에서 유동규가 버벅대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봤고 웃음이 빵 터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에이 그러기도 하고 자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 자 그래서 야 이제 우리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왔다. 사실 정진상 실장의 경우도 그렇고 김용 부원장 사건에서도 그렇고 유일한 증거는 유동규 진술이거든요. 근데 이 유동규의 진술이 버벅대고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유동규 진술을 박살냈고 유동규는 버벅댔고 사실상 다 끝내놓은 거야. 잘 진행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자 정진상 너는 저쪽 가서 재판받아.
얼마나 열받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이 뭔가 꼼수가 들어가지 않았는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겠어? 안 그래도 열받는데 첫날부터 우리 여기 밀리면 안 돼. 안 그랬다가는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싸운 거 말짱 도루묵대. 그러니까 세게 나갈 수밖에 없고, 검찰은 검찰대로 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야. 유동규가 뻘소리한 거 자 덮어버리고 우리 다시 시작. 그러니까 야 초반부터 밀리면 안 돼. 예, 강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벌어진 장외 공방전이었습니다. 문제는 패배 꼬인 언론의 왜곡 보도입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정진상이 이재명 만나고 싶다. 이재명 만나고 싶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쌍따옴표까지 써가면서. 근데 이재명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지가 없어.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정진상이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는 식으로 요구를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정말 이거는 왜곡의 왜곡입니다. 검찰이 그랬대잖아요. 윤석열 장모도 활보 못한다고요. 어디 개풀. 윤석열 장모 얼마나 많이 싸돌아다니는 게 확인이 됐는데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주거지를 제안해놨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찾아가가지고 인터뷰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안 계신다고 딴 데 계신다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잠실에 있네 어디 있네 그 난리 쳤던 거 기억 안 나요? 나잖아요. 근데 윤석열 장모도 활보 못한다 이딴 소리를 왜 해? 그리고 윤석열 장모가 여기서 왜 등장해? 검찰 이런 놈들이 이거 뭐예요 이거?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검찰이 전에는 하는 게 안 했어요. 근데 요새 이런 얘기를 막 해. 아니 윤석열 장모가 이 정진상 실장 사건에 무슨 피고야 증인이야 참고인이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 왜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런 아주 조잡한 연극이라고 보면 되죠. 아주 조잡한 언론 플레이다. 정치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치질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말이야. 중앙일보 얘들도 벌써 지금 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중앙일보 이 사장하고 중앙일보 논설위원들이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통합당 성대위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도와줄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중앙일보가 또 이런 개지랄을 떨고 있는 거죠.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 보도를 하는 겁니다. 언제 이재명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 자 그럼 진실은 뭐냐? 진실은 이겁니다. 재판이 병합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재 형사 34부로 재판이 가 있는데 형사 33부 조병구 부장판사 재판에서 형사 34부로 재판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근데 34부에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소 내용이라든지 사건 상황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재판을 병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 피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된다? 공동 피고인이 됐는데 재판에 법정에 같이 앉아야 되는데 그러면 접촉 제한을 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안 되잖아요. 그죠? 즉 공동 피고인이 되고 그다음에 재판에 병합도 해야 되고 사실상 같은 사건을 놓고 같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 말라, 못 만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공동 피고인이 되고 병합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 제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접촉 제한을 풀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재판이 병합이 되고 사실상 내용이 똑같은데 이거 접촉 제한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조병구 부장이 이쪽으로 사건을 넘길 때 언급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 아니 재판이 합쳐지니까 재판 합쳐졌는데 접촉 금지령 내려놓으면은 돼요? 그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마치 이재명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저를 풀어주세요. 이 말인 것처럼 왜곡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언론이 얼마나 지금 저질스러운지, 얼마나 얘들이 그 특정한 정치 세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왜곡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중앙일보 지금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0년 그 당시에 조성은 씨가 폭로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분명히 이번에 문제 삼아야 됩니다.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요. 민주당이 만약에 글쎄 그 과반 의석에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월등한 의석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렇게 언론의 왜곡 보도, 특히 중앙일보에 대놓고 하는 선거운동, 특히 표태준인가는 애 있거든? 표태준인가 뭐 하는 걔 있는데 걔가 함부로 나부되도록 내비둔다면 이게 뭐겠어. 사실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민주당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특히 박광온이 뭘 하고 있느냐,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지금도 그래요. 대선 때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판을 망쳐버리는데 지금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자꾸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런다는 거야. 이 얘기 하지 마라 저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박광온 니 주둥이 못 놀리게 한다. 니 진짜 까불지 마라. 웃기는 놈 아니야. 뭐 맨날 하지 말라 그래. 도대체 박광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능하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박광호 같은 놈이야말로 무능한 놈인 거예요. 어디서 뜯어먹던 개뼈다구가 말이야. 아유 진짜. 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살려면요 이렇게 조중동하고 국민의힘하고 뒤에서 붙어먹는 거 이거 잘 찾아서 찝어내야 돼요. 그리고 못 찾으면은 이미 공개된 부분을 폭로해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니들 계속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 아는데 뒷구멍으로 지금 니들 붙어먹는다는 거 다 아는데 니들 자꾸 그럼 혼난다라는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 경고에 대해 가장 좋은 소재는 뭐다? 조성은 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입니다. 그것만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딱 해도 게임 끝. 근데 왜 안 하나 몰라. 내가 볼 땐 박광훈이라는 사람은 무능해요. 일하기 싫어해. 게을러 터졌어. 게을러. 아 진짜 속 터져가지고. 아우. 여튼 자, 그런데 이 상황 전체를 좀 가만히 보면은요, 사실 이 재판은 사실은 정진상 실장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리하게 흘러가던 정진상 실장 사건이 갑자기 뚝 떨어져서 재판이 옮겨간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느 놈 머리에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자, 정진상 실장하고 김용 부원장은요,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2022년 10월경에 비슷한 시기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재판에 넘어갔죠. 그 다음에 보석도 올 5월 달에 4월 달에 나란히 됩니다. 재판 진행 자체가 되게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증거, 유일한 증거가 유동규인 것도 비슷했고, 유동규가 재판에 나와서 뻘짓거리한 것도 비슷했어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됐던 대장동 사건은 바로 이 김용 또는 정진상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법정에서 진술을 망치면서 유동규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하기보다 오히려 검찰을 궁지로 몰고 가는 엉뚱한 진술, 오락가락 쇼를 해버리면서 검찰로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야 된 거예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있어. 그거 어떻게 했다?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데 김용, 정진상 둘 다 다시 하긴 어려우니 좀 더 불리한 김용 쪽은 그냥
알아서 끝내세요. 떼주고 조금 그래도 사정이 낫다라고 보여진 정진상 건만 따로 떼가지고 이재명 쪽에 갖다 붙인 겁니다. 전형적인 꼼수죠. 6개월 이상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재판 이걸 배정을 달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 폭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폭거가 이번에 진행이 됐다고. 도대체 이런 꼼수가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걸까요? 검찰 대가리에서 나온 걸까요? 판사 대가리에서 나온 걸까요? 판사 대가리에서 나왔다면 판사가 겁먹은 거고요. 아무리 봐도 이 두 사람 나란히 동반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검찰한테 내가 상당히 압박을 당할 것 같아.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싶으니까 이 두 재판을 떼서 하나는 딴 데 줘버리고 좀 만만한 것만 내가 할게 라고 한 거였던 것 같아요. 검찰로서는 이런 식의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 검찰이 시작하고 법원이 못 이기는 척 받아주지 않았을까. 법원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일단 하나는 떼주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김용, 정진상이 동반무죄였다면요.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무죄가 나오는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결론 나와버리는 거지. 재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왜? 돈이 어디로 왔다? 유동규가 주로 돈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동규가 뭐라고 했느냐? 내가 김용, 정진상을 줬어. 김용, 정진상을 주면은 이재명한테 가는 거야. 라는 식이었다고. 그랬는데 김용, 정진상이 무죄가 나와버렸어. 그러면 김용, 정진상에서 이재명한테 갔다? 애시당초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왜? 무죄가 나와버렸으니까. 그 다음 그 이재명 대표 재판 할 필요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하면은 조병구 부장판사 입장에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지. 그래서 이 사건을 잘라서 정진상 건은 보내버리고 김용 건만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재판부가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판 하나를 다른 재판부로 넘겼는데 사실상 정진상 실장은 날벼락을 맞은 거지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판이 왜 왔다 갔다 해요? 하나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대장동 사건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본류 사건, 정치자금 사건, 배임 사건입니다. 본류 사건은 형사 22부 이준철 부장판사가 맡고 있고요. 화천대유 횡령 배임과 뇌물 등 이른바 김만배하고 유동규 얘들이 맨 처음 재작년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붙잡혀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형사 22부 사건이고요. 정치자금 사건은 형사 23부 조병구 부장판사가 가지고 있던 건데 여기에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이 여기서 재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배임 사건 형사 33부 사건은요. 이재명 대표 사건입니다. 이 밖에 뭐 선거법 사건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거 다 제끼고요. 일단 대장동 사건 핵심되는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병구 부장판사가 김용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정진상 사건만 여기로 갖다 떼어보낸 거예요. 정진상 실장은 재판부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사 33부 새 재판부는 이 23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여기에서 유동규가 뭐 증언을 했는지 나발인지 몰라. 그럼 어찌 된다? 증언한 거, 진술한 거, 제출된 증거 다 갖고 와봐. 내가 하나하나 다시 해볼게. 그리고 뭐 어떻게 진술이 됐는지 다 살펴봐야 돼. 그래서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합니다. 그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하면 어찌 된다? 증언을 했다. 증인이 나왔으면 증인이 와서 진술한 그 녹취록, 녹음을 다 틀어봐요. 싹 틀어봐.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를 틀어볼 수도 있고. 싹 틀어. 그러면은 진짜 재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죠? 지금 6개월 동안 여러 번 재판을 꽤 열 몇 번 가까이 했는데 그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골 때리죠? 특히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뻘짓한 게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유동규의 진술을 하나하나 법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보세요. 유동규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이시죠? 라고 보세요.
자, 저 표정 보세요. 저 거짓말하는 표정 아닙니까? 라고 하나하나 다 상기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뭐 그러니까 재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부분 형사 33부 이재명 대표가 돼 있는 사건은요. 이 증거 서류, 재판 관련 서류만 한 트럭분이 나왔어요. 한 트럭 복사를 하는데 복사비만 1만 원인가가 나왔다는 정도.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등장해야 될 증인들 수가 200명 정도 된답니다. 이건 뭐다? 정진상 실장 사건도 상당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사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여기 23부에 있었던 사건이 이렇게 33부로 넘어가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오늘 재판은 이 33부로 넘어가서 첫 번째 재판 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를 갈고 갔겠습니까? 예? 그러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진상 실장 쪽에서는 아마 변호인들이 정말 이를 갈고 나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호인들이 아주 비상한 각오로 재판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들은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공격적인 이런 변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유동규가 얼마나 그동안 황당하고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했었는지를 계속 상기시키고 있어요. 검찰로서는 불편하죠. 유동규가 헛소리 하는 바람에 자, 거의 망친 사건을 어떻게든 좀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재판부를 바꿨는데, 자, 변호인들이 언론 플레이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반격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법정에서 오늘 사실상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거세게 일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호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가고 이례적으로 변호인 입장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중앙일보 같은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억지 왜곡 기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진상 실장 측에서 가야 될 길은 많이 멀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정진상 실장 입장에서는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참 그렇습니다. 예. 자, 정어리 어장님 지치지 맙시다라고 하셨고요. IMH님 지치게 하네요 라고 하셨네. 그렇죠. 이 판사하고 검사가 재판을 이따구로 정말 우리 시민들은 그나마 최후로 믿을 때가 그나마 그래도 판사인데 판사들조차 이렇게 검사가 무서워가지고 이리저리 요리조리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는 건 참 절망스럽게 하죠. 맥빠지게 하죠. 자, 우리 변호인들께서 뭐 잘하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조상우 부대변인이 여기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적잖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